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농업 농촌과 관련된 환경부와 농업계의 마찰이 부쩍 잦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기조에 맞춰 농업 관련 정책 일부가 환경부 소관으로 넘어갔는데 환경부가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 위주의 정책을 펼쳐섭니다. 네, 특히 농업계는 환경부가 농민들이 심각한 규제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를 농식품부나 농민단체 등과 협의 없이 추진한 점을 비판하는데요. 농업 관련 정책인 만큼 농업계와의 소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윤슬기 기자입니다. 올해 들어 농업계와 환경부가 잦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기존의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농업농촌 현실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어서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물관리입니다. 지난 2월 환경부는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에 해체 또는 일부 해체를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물 부족으로 인한 농업 피해를 우려하는 인근 농가들이 크게 반대하면서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1일엔 환경부가 갑자기 왕우렁이를 생태계 교란 생물로 지정한다는 행정예고를 해서 농업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왕우렁이는 탁월한 제초효과로 친환경 농업에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생물입니다. 그런데 환경부가 농식품부 등 농업계와 사전 협의도 없이 행정예고 절차를 밟으면서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방역을 두고 발생한 환경부와 축산업계 간의 갈등도 여전합니다. 축산업계는 지난해부터 ASF 전파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잔반의 돼지급여 전면 중단과 야생 멧돼지의 개체수 감축을 강력히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음식물 쓰레기 대란 우려와 울타리 설치가 먼저라는 이유로 반대했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환경부가 농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환경정책을 추진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환경부가 농업 관련 규제를 하면서 농업에 대한 현실을 좀 이해를 하고 규제를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왕우렁이 같은 문제도 몇 년 전에 다 결론이 난 부분인데 다시 들춰내가지고 뭐 생태계 교란종이니 하는 그런 식으로 친환경 농업에 직격탄을 날리는 현실과 동떨어지게 현실도 잘 모르면서 조사도 하지 않고서는 이제 그런 이 규제를 내리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고요. 갈등이 지속되면서 고통을 겪는 건 결국 농민들. 농민들은 환경부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호소합니다. 오히려 환경과 생태를 중시해야 농업 농촌도 지속 가능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들이 심각한 규제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를 농식품부나 농민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방적인 규제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수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기보다는 생태 환경의 중요성들을 같이 인식하는 과정들 속에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실천 활동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수용성 있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부하고 농업계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공간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절실합니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농업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서로 협의하고 상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인근 비료 공장으로 인해 집단 암이 발생한 전북 익산 장전마을의 현실, 저희 뉴스24가 몇 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해드렸는데요. 정부는 한동안 인과관계를 찾기 힘들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으나 최근 비료 공장 배출 유해물질이 주민들의 암 발생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 익산시 장전마을, 조용한 삶의 터전이 죽음의 마을로 바뀐 건 2001년 비료 공장이 들어선 후부터였습니다. 마을 주민의 20%에 해당하는 22명에게 암이 집단 발병한 겁니다. 환경부는 최근 장전마을 주민 건강 영양조사 최종 발표회를 열어 비료 공장 배출 유해물질과 장전마을 주민들의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장전마을 주민들이 2017년 4월 인근 비료 공장과 관련해 건강 영양조사를 청원했고 같은 해 7월 환경보건위원회가 청원을 수용하면서 추진됐습니다. 주민 건강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1년 비료공장 설립 이후부터 2017년 말까지 주민 99명 중 22명에게 암이 발생했고 이 중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해물질 배출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료 공장은 퇴비로만 사용해야 할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건조 공정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모의 실험 결과 연초박의 건조 과정에서 발암물질인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와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이 배출되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이 1년이 넘은 시점에 채취한 사업장 바닥과 벽면, 원심 집진기 등 비료 공장 내부와 장전마을 주택의 침정 먼지에서도 암을 발생시키는 두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인근 비료 공장에서 배출한 것으로 확인된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중 NNN 및 NNK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중 벤조 에이필에는 1군 발암물질로 사람에게 폐암, 피부암, 비강암, 간암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또 장전마을의 남녀 전체 암 발병률은 갑상선을 제외한 모든 암, 간암, 기타 피부암, 담낭 및 담도암, 위암, 유방암, 폐암에서 전국 표준 인구 집단에 비해 약 2배에서 많게는 25배까지 높았습니다. 연구진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비료 공장 배출 유해 물질이 주민들의 암 발생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희 환경부에서는요, 익산시와 협의해서 주민 건강 관찰과 환경 개선 등 사후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비특이성 질환의 역학적 관련성을 정부가 확인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피해 구제나 사후 관리보다 부실한 행정을 초기에 바로잡을 순 없었는지 안타까움이 큽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길이 12년 만에 드디어 열렸습니다. 수출 비중이 일본에 집중된 국산 파프리카는 일본이 수입 규제에 나설 경우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 품목인데요. 이번 중국 시장 진출을 계기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업계의 수건이었던 국산 파프리카의 중국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과 왕링진 중국 해관 총서부서장이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중국 수출을 위한 검사 및 검역 요건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2007년 중국 측에 국산 파프리카 수입 허용을 요청한 이래 12년 만에 타결된 겁니다. 국산 파프리카를 중국에 수출하기 위해선 수출 선과장, 저온창고, 수출업체 등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하고 중국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생산자 단체는 중국 우려 병해충 7종을 예찰하고 병해충 종합관리를 이행해야 하며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취득 등도 이번 수출 검역 요건에 포함됐습니다. 현재 226농가가 생산한 파프리카를 선별 포장하는 19개 수출 선과장이 중국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우리나라 전체 수출 2위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확장 가능성도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검역협상 타결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면 앞으로 현재 1억 불 못 넘기고 있는 파프리카 수출이 1억 불을 넘기고 더 커가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검역 협상 타결은 파프리카 수출 시장을 다변화한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파프리카 수출 물량의 99%를 일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엔 31,920톤 가운데 무려 99.5%를 차지하는 31,775톤을 일본으로 수출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수출 규제 등 일본 시장에 문제가 생긴다면 내수 시장으로 물량이 쏟아져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을 보면 일본이 13억 2,400만 달러, 우리 돈 약 1조 5,40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국이 11억 1,000만 달러로 두 번째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일본에 이어 우리나라 농식품의 제2수출국이지만 성장 잠재력이 크고 국산 파프리카에 대한 관심이 높아 파프리카 수출 편중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이현경입니다. 소백산맥 끝자락에 위치한 경북 영주는 일교차가 크게 벌어져 당도 높은 사과가 많이 생산되는데요. 이런 영주를 빛낼 또 하나의 사과, 별사과가 탄생했습니다. 별을 닮은 모양의 맛도 향도 일품이라 가을 스타라는 신품종 명을 얻었고 지역 특화 작목으로 육성 중이라고 합니다. 김인경 기자가 별사과 평가 보고회를 다녀왔습니다. 최근 경북 영주에선 특이한 사과 평가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작황이랄지 또는 소득이랄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살펴보고 정말 영주가 별사과해 중심지로 별사과, 생소한 이름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정말 별을 쏙 빼닮았습니다. 별사과를 개발한 장석철 씨도 올해 29년째 사과 농사를 짓고 있지만 처음엔 변이 사과인 줄 알았다는데요. 2005년쯤에 그 돌연변이 사가 가수원에서 생겼어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돌연변이가 다시 본 성질로 안 돌아가고 해서 이게 좀 특별한 사과다 해서 국립종자원에 종자 등록을 했어요. 장 씨는 우연히 발견한 변이 사과를 대목과 접을 붙여 연구한 끝에 변이가 고정된 신품종으로 개발했습니다. 별사과는 노란색과 빨간색 두 개 품종으로 2017년 국립종자원에 품종 등록을 마쳤습니다. 노란색 별사과인 가을 향기는 9월 중순에, 빨간색 별사과인 가을 스타는 10월 중하순에 수확하는 만생종으로 일반 사과와는 달리 5개의 골이 뚜렷한 것이 특징입니다. 또 잘 익은 것은 15에서 18브릭스에 이를 정도로 일본에서 육종한 미니 사과 품종보다 당도가 높고 과육이 치밀해 저장성 또한 우수합니다. 맛이 새콤하면서 단맛도 있고 아주 아삭아삭하니 맛있습니다. 별사과는 시각적인 매력도 뛰어나지만 착색이 잘 되고 병충해에도 강해 이로 인한 생산비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5헥타의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별사과를 심고 3년 뒤 결실이 된 이후에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아서 지역 특화 품종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수확한 별사과는 서울의 한 대형 백화점과 판매 계약을 맺을 만큼 호평이었습니다. 앞으로 별사과가 영주의 고유 브랜드로 정착하면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농가들의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장 8명이 농협의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들 시장 군수들은 농업농촌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애정으로 지역농업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농협은 최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대강당에서 농협 임직원과 지역 농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회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지역농업발전 선도인상은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한 지자체장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상으로 농협이 2003년부터 선정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신동헌 경기 광주시장, 김철수 강원 속초시장, 이차영 충북 괴산군수, 황선봉 충남 예산군수,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 정종순 전남 장흥군수, 고윤환 경북 문경시장, 조근재 경남 함안군수 등 8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농협은 지난 6월부터 각 지역에서 추천한 단체장의 농업정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평가하고 조합장 등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수상자를 확정했습니다. 농민들은 먼저 농가소득 증대에 앞장선 지자체장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김철수 속초시장은 백향과와 모링가 등 아열대 작물을 도입하고 키 작은 외성체리 재배단지를 조성하는 등 농가소득을 높이기 위해 신소득 작목의 보급을 확대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조근재 함안군수는 벼 병충해 예방을 위한 항공 방제 비용을 단계별 무상 지원하고 착유시설 현대화 등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농가들의 원활한 농축산업 인프라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또 친환경 농업 확대에 기여한 지자체장도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신동헌 광주시장은 친환경 농업 기반 조성을 위해 유용 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이차영 괴산군수는 전국 최초로 유기농업 실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는 유기농업 공영관리제를 도입하면서 친환경 농가들에게 큰 지지를 얻었습니다. 농민들은 농촌 관광자원을 개발한 군수들에게도 후한 점수를 매겼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는 국내에서 가장 긴 예당호 출렁다리를 지난 4월 개통하는 등 890억 원을 투입해 농촌 관광 인프라를 확충했고 정종순 장흥군수는 우산도 농촌체험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발효차 청태전이 국가 중요 농업유산으로 선정되는 데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을 통해 도시민을 불러들인 시장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금을 지원하는 한편 귀농인들이 입주해 1년간 생활할 수 있는 체제형 가족 실습농장을 조성했습니다. 또 고윤환 문경시장은 출산 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예비 귀농인에게 임대하는 등 적극적인 귀농귀촌 정책을 펼치면서 농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지자체가 농업농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덕분에 농민들은 든든하다면서 농협도 지자체와의 협력 사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업 발전에 기여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기 위해서 지금 17번째 저희가 이 지방자치단체 선도인상을 시상하게 됐는데요. 시장 군수님들이 지금 더 많은 농민들의 꿈을 심어주고 희망을 심어주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이날 행사장을 가득 메운 지역 농민들은 해당 지역 지자체장의 수상 소식에 기뻐하며 앞으로 농업농촌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농업을 향한 절실한 사명이 꼭 이루어지도록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처럼 애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농업, 농촌 힘내자! 아자! 아자! 이들 지자체장들이 이번 수상을 계기로 농업농촌 그리고 농민을 중시하는 친농업 정책을 더욱 확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경상북도가 최근 대구 MBC 주차장에서 제1회 대구 경북 로컬푸드 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축제는 대구 경북 지역 로컬푸드 조직의 상생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도시와 농촌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축제에서는 먹거리 장터와 함께 다양한 체험 행사가 진행됐으며 대구 경북의 신선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농민 장터 등도 운영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건강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이달부터 12월까지 2달간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영농 부산물은 마을별 공동 집화장에 배출해야 하며 지정된 장소 외에 생활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영농 부산물은 분쇄에 퇴비화하거나 로터리 처리 등 재활용해야 합니다. 도 관계자는 집중 수거 기간에 농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만생종 단감 편중 재배 문제를 해소하고자 추석 선물용 단감 신품종 올누리를 개발해 품종 보호 출원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도 농기원에서 육성한 올누리는 9월 말경 완숙되는 조생종으로 과실이 크고 고당도에 씨가 2개 미만으로 먹기에 편한 특성을 갖춘 고품질 단감입니다. 도는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4년간 신품종 올누리를 육성해 지난 10월 말 품종 보호 출원을 마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한양대와 함께 직업성 질환 건강 증상 연구를 위해 농민들의 건강검진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도 농기원은 최근 용인시 백안면에서 40명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진행했으며 오늘 12월에는 경기도 사이버 농업인 연구회에 가입된 농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검진 대상은 도내 노지에서 벼나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민으로 설문조사와 함께 피부 알러지 및 폐기능 검사를 실시합니다. 한편 이번 건강검진 결과는 농촌진흥청에서 농작업 환경 개선 기술 개발에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